이번 시간에는 직접 유입 트래픽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어제 중복이었는데 삼계탕은 다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오늘은 영상 제작도 하고 좀 집중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직접 유입 트래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아무래도 GA를 보시다 보면은 직접 유입 트래픽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접 유입 트래픽 같은 경우는 획득 메뉴에서 일단 채널을 볼게요. 채널 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획득 메뉴에서 전체 트래픽의 채널 보고서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채널 트래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가닉 서치, 그 다음에 다이렉트, 이 다이렉트가 직접 유입 채널이죠. 네, 그리고 뭐 이메일, 소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직접 유입 트래픽의 의미부터 일단 아셔야 돼요. 직접 유입 트래픽은 직접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말 그대로 직접 주소창에 웹사이트의 URL을 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직접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는 즐겨찾기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네,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그 외에 직접 유입 트래픽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채널 네, 그러면은 직접 트래픽의 비중이 저희 웹사이트는 지금 한 21% 정도 되는데 이 비중이 높을수록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낮을수록 좋은 걸까요? 그거는 해석을 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직접 유입 트래픽의 비중이 5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트래픽들이 직접 유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지를 한번 의심은 해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정확한 유입 출처를 알아야지 어떤 매체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유입 트래픽의 비중이 전체 트래픽의 절반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직접 유입 트래픽이 맞는지를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채널이 정의되는 기준, 어떨 때 직접 유입으로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도움말을 찾아봤어요. 도움말을 찾아보니까 직접 채널은 소스가 다이렉트, 직접이고 매체가 없거나 논일 때 직접 유입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검색, 이건 오가닉 유입이겠죠. 오가닉 같은 경우는 미디엄 값이 자연 검색, 오가닉으로 수집이 일 때, 그럴 때 자연 검색, 오가닉 서치 채널로 분류가 된다라고 해요. 지금 한글이랑 영어랑 막 섞어서 하니까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도움말 문서를 영어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유료 검색 같은 경우는 매체는 뭐죠? 미디엄이죠. 미디엄 값이 CPC 또는 PPC 또는 페이드 서치일 때인 거고, 디스플레이 채널 같은 경우는 매체 미디엄 값이 디스플레이 또는 CPM 또는 배너일 때라고 일 때 이 채널로 분류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걸 저번에 그 채널 그룹 설정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전 그 영상들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채널이 분류되는 기준은 이렇다.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구글 애널리틱스로 웹사이트의 추적 코드가 심어지고 트래픽이 유입된다고 했을 때 그게 분류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GA 도움말에 가시면 있습니다. 도움말에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움말 무시하지 마시고 도움말을 정독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려요. GA 초보자분들은. 예. 이게 뭐냐면 GA로 트래픽이 유입이 되었을 때 그 트래픽이 처리되는 흐름, 순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약을 해드리면은 구글 애널리틱스가 데이터를 분류하는 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첫 번째는 구글 광고를 가장 먼저 분류를 해요. 예. 구글 광고를 가장 많이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소스 미디엄 값이 구글 CPC 트래픽이죠. 예. 그 두 번째로 UTM 변수가 붙은 링크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고 트래픽이 거의 다 분류가 되는 거죠. 이 1번, 2번에서.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색 엔진을 통한 트래픽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오가닉 트래픽이죠. 예. 그 다음이 기타 웹사이트에서 유입된 트래픽이에요. 예. 우리가 잘 모르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우리 웹사이트로 넘어오는 경우, 그게 우선순위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3번이 다 빠지고 나서 그 다음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가 캠페인 만료 시간이 초과될 때인데, 캠페인 만료 시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캠페인 만료 시간은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추적 정보에 가신 다음에 세션 설정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있어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캠페인 만료라고 있죠. 네. 이게 지금 1개월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는 6개월입니다. 디폴트는 6개월인데 제가 왜 1개월로 바꿨냐면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의 그 캠페인 만료 기간이 약 3주로 알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약 28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랑 좀 맞추기 위해서 캠페인 만료 기간을 1개월로 설정을 한 겁니다. 캠페인 만료 기간이 1개월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한 달 전에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된 다음에 한 달 안에 다시 방문을 해서 직접 유입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직접 유입으로 구매를 했을 때의 성과가 네이버 광고에 잡힌다는 얘기예요. 예. 그 캠페인이 만료되는 기간이 1개월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캠페인이 만료 기간이 길수록 그 이전 캠페인의 성과로 잡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직접 유입 트래픽도 이 캠페인 만료 기간이 길수록 더 비중이 줄어드는 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캠페인 만료 기간이 끝났을 때 직접 유입 트래픽으로 잡힌다라는 거고 그 나머지들은 다 직접 유입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되게 좀 복잡한데 이거를 딱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왜 이 채널로 분류되는지 저 채널로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번 영상 조금 어려워요. 네,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 5가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이 6번에서 직접 유입으로 잡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글 애널리틱스 직접 유입 트래픽 경우 미수. 첫 번째는 일단 URL 직접 입력하는 케이스예요.
직접 입력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유입될 때, 그리고 즐겨찾기를 통해서 유입될 때. 즐겨찾기 트래픽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되는 사이트는 꽤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직접 유입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웹 문서 있죠? 웹 문서. PDF 파일. PDF 파일 안에 링크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직접 유입 트래픽으로 잡혀요. 네. 그리고 메신저 있죠?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뭐 왓츠앱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유입되는 경우, 뭐 네이톤도 있겠죠? 왓츠앱, 뭐 네이톤 이런 메신저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은 GA에서 카카오톡, 네이트온, 왓츠앱 이렇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트래픽도 다 직접 유입 트래픽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유입 트래픽 이외에 실제로 직접 유입 트래픽이 아니지만 직접 유입 트래픽으로 잡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HTTPS 도메인에서 웹 페이지에서 여기서 HTTP 페이지로 이동될 때, 네. 이 HTTPS 같은 경우는 보안 뭐 깊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 HTTPS 도메인은 보안이 HTTP 페이지보다 더 좋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거의 HTTPS 웹페이지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HTTPS 페이지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이트 보면은. 네, 근데 HTTP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도 있어요. 웹사이트 내지 페이지가 있죠. 네, 그래서 HTTP 웹페이지에서 HTTP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이전 페이지 정보가 유실이 됩니다. 레퍼러 정보가 유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GA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직접 유입 트래픽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드가 GA 추적 코드가 누락된 페이지에서 삽입된 페이지로 이동할 때예요. GA 추적 코드가 누락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데이터가 GA 서버로 날아가지 않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GA 추적 코드가 있는 페이지, 물론 같은 웹사이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적 코드가 누락된 페이지에서 삽입되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전 트래픽 레퍼러 정보를 GA는 모르게 돼요. 네,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직접 유입 트래픽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기반 리디렉션 사용 시에 직접 유입으로 트래픽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로 랜딩이 됐는데 랜딩이 될 때 따닥 이렇게 되면서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리디렉션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 그게 서버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리디렉션이 되면서 이전 페이지 이전에 얘가 네이버에서 왔는지 구글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날려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직접 유입 트래픽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직접 유입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어요. 잘못 잡히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결 방법은 그 개발팀에 가셔가지고 우리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랜딩이 돼서 리디렉션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리디렉션이 되는 것 같다. 이거를 서버 사이드 방식으로 변경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개발자분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는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네이버에서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검색을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 명을 검색을 할게요. 검색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가 뜨겠죠? 그러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면은 보통 메인으로 이동을 해요. 메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발자 도구를 여시면 돼요. 개발자 도구 F12키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시프트 I 키를 누르시면은 이 개발자 도구 창이 뜹니다. 개발자 도구 창이 뜨는데 여기서 콘솔이라는 탭이 있어요. 콘솔이라는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큐먼트 레퍼러라고 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밑에 레퍼러 정보가 뜹니다. 이게 문서의 레퍼러 정보를 알아내는 자바스크립트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봤더니 지금 search.naver.com이라고 나오죠. 예. 이거 지금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이버를 통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쳤는데 여기에 search.naver.com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다운표만 나오는 경우에는 레퍼러가 유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명확하다 보니까 개발자분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 유입 트래픽으로 잡히는 경우의 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유입 트래픽이 아니지만 직접 유입 트래픽으로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어요.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렉트 트래픽이 잘못 잡히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집중 유입 트래픽 문제 해결 방법 일단 첫 번째는 랜딩 시 리디렉션 방법을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서버 사이드 리디렉션으로 수정. 이건 개발팀에 요청이 해야 되겠죠? 네. 랜딩 시 리디렉션 되는 방법을 클라이언트 단에서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작동한 게 아니라 서버 단에서 리디렉션 되도록 하면은 그렇게 리디렉션이 발생하더라도 레퍼러 정보가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직접 유입 트래픽 관련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웹사이트를 HTTPS 형태로 변경하는 거죠. 네. 웹사이트를 HTTPS 형태로 변경. 보안을 고려하시면
HTTPS 형태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예, 웹사이트를 HTTPS 형태로 변경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UTM 태그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문서라든지 이런 링크를 달 때 UTM 태그를 달면은 이게 특정 문서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 UTM 태그가 없으니까 주의가 모르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문자를 보내실 때도 문자에 LMS에 링크 뒤에 UTM 태그를 붙여줘야지 이게 지점 유입 트래픽으로 안 잡히게 되는데, 그런 문자 뒤에 그 UTM 링크를 안 달게 되면은 전부 다 직접 유입 트래픽으로 잡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UTM 태그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맞춤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춤알림을 적용해 놓으면은 특정 트래픽이 갑자기 스파크가 뛰었을 때 이메일로 이렇게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직접 유입 세션이 갑자기 증가할 때 설정을 해 놓으면은 좀 이슈에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정도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직접 유입 트래픽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 원인 중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되게 두서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구글 애널리틱스 전자상거래 데이터 수집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